영국의 한 출판사가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50개를 제시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수도, 진화론, 음악, 피임 등이 10위 안에 들었고요. 2위는 문자, 그리고 1위가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이디어인 인터넷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 중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경제지가 꼽은 지난 30년간 최고의 발명품 역시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도 상위권이었지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바로 인터넷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이 잡지는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또한 수많은 관련 산업과 신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과학 발전에 있어 인터넷은 더더욱 중요하게 이용될 겁니다. 이제 인터넷 없는 생활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고 또한 대단히 넓은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인터넷이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 중에서 오늘은 인터넷 중독 현상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인터넷 중독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큰 관심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터넷 중독에는 정보 과몰입, 네트워크 강박증, 사이버 관계 중독, 사이버 성중독, 게임 중독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의 활용 양상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이 사실상 컴퓨터 중독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때에 따라서는 게임 중독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2015년 게임 중독에 빠진 30대 아버지가 11살 딸을 2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직업 없이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면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도 안 보냈습니다. 친부와 동거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집안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딸은 경찰에 발견될 당시에 늑골이 부러진 상태였고요. 또 키 120cm, 몸무게는 16kg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만 4세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딸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보이는 거죠. 2010년에도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굶어 죽게 만든 한 부부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각되니까 도망쳤다가 5개월 만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40대 남편과 또 20대 아내는 친딸에게 분유를 먹이는 기본적인 육아마저 팽개쳐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친딸의 사인은 장기간 영양 결핍으로 인한 기아사였습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젖병에 담긴 분유가 썩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행동은 사이버 세계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현실 속의 딸은 그렇게 방치했지만 롤플레잉 게임의 캐릭터에게는 옷도 사주고 장신구 사주고 심지어 그 캐릭터에 대한 육아일기까지 썼습니다. 이들 부부 역시 게임에 빠져서 육아를 방임한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는 게임 중독 20대 여성이 게임하는데 2살 난 아들이 방바닥에 오줌 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아들을 폭행하고 또 목 졸라서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벌어진 7살 남자아이 학대 사망 사건. 주범은 30대 계모였습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옷을 다 벗겨서 찬물 뿌리고 또 락스를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대를 받은 아이가 굶주리는 중에도 이 모바일 롤플레잉 게임에는 4천만 원을 썼거든요. 대단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요, 20대 초반의 아빠가
PC방에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생후 28개월 된 아들의 명치를 때리고 또 코와 입을 막아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도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렇게 살해한 다음에 11일 뒤에는요, 아들을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인근 빌라 화단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방임하는 수준을 넘어서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즐기고 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자인 건 아니죠. 또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이 이러한 범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그런 단순한 접근법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최근의 여러 아동 학대 사건들이 대단히 충격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 전문의는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게임에 중독된 부모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이를 짐으로 여겨서 학대하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충동 조절이 힘들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분노를 자녀에게 표출하기 때문에 아이와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런 아동 학대 사례와 또 반대로 인터넷 게임에 빠진 걸 나무라는 부모를 살해한 자녀 사건도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인터넷 게임에만 몰두하다가 중독으로 이어지고 또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아동학대나 살해 등 공격행위 유형 외에도 장시간 게임하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도 있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PC방에서 무려 83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게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9시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럽다면서 출입문 근처에 쓰러졌습니다. 당시 일하던 종업원이 부축해서요, 카운터에 잠깐 앉혀놨는데요. 하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바로 다시 모니터 앞으로 가서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화장실로 갔는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종업원이 걱정돼서 이제 화장실로 갔는데요. 옷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한쪽에 쓰러져 숨져 있었습니다. 하체 부검을 진행했고요. 사인이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폐혈전증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면 이제 다리에 부담이 가죠. 다리 쪽 혈액이 뭉칩니다. 그렇게 응고된 피가 혈관을 떠돌다가 갑자기 폐동맥을 막아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간혹 나타나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고 온라인 게임 하다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거죠.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성이 7일 동안 PC방에서 컴퓨터 게임과 채팅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숨졌고요. 이때 역시 부검 결과 사인은 폐혈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인터넷 중독은 충동 조절 장애의 일종입니다. 즉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서 강한 흥분과 쾌감을 반복해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약물, 마약, 알코올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인터넷과 게임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 엄연히 하나의 질병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면 바로 PC 켜고 인터넷 접속부터 하거든요. 또 출장 가서나 또는 이동 중일 때나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얼마든지 회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에게는 인터넷은 업무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인터넷.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이디어인 동시에 인류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여러 사례들은 자기 가족을 학대하고 또한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고 또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독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 그리고 사회적 피해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 회복을 위한 국가와 또한 여러 기업들의 책임 있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독을 피할 수 없다면 중독자에 대한 상담 치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죠. 또한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기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은 인류 최고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끄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